자, 재밌는 짤 시간입니다. 그 전에 구자 형님, 저는 오늘 회생 신청했지만 새날 들으며 힘을 내봅니다. 새날 화이팅 하시다. 힘내세요. 아이고, 구자 형님 그 복권방 하신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 구자 형님. 그분이신가? 구자 형님이 저보다 형님이어서 구자 형님이라고. 평생 형이십니다. 힘내십시오. 왜냐면 네. 저도 인생 살아보니까요. 아까 그 오기염소 진액이나 산삼선배 꾸준히 먹는 것처럼 꾸준히 뭔가를 하면 결국엔 다시 좋은 세상이 오더라고요. 네. 남영이도 제 경험상. 있잖아요. 아. 네. 파이팅! 갑자기 마음 자, 지금 이게 이제 그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 대한 만평들인데요. 이게 보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현직 기관사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골치 아프게 생겼네 지금. 사실 근데요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정상적인 정부면 노동부는 노동자 위하는 게 맞고요. 당연하죠.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건 말이 됩니까? 그동안 그렇지 않았던 게 비정상이었죠. 근데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기업들 가라치기지. 위하는 부처는 훨씬 많아요. 그럼요. 지금 어제 중기청이나 아니 중기부나 이런 데는 또 네이버 사장 이런 사람들 들어갔으니까 한 명 정도 들어가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업 회장들이 언론들한테 너희들만 믿는다. 그러니까 언론 회장들이 이제 여부가 있겠습니까? 이러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당해보고도 저럴까? 그러니까요. 네. 아유. 자, 지금 김민석 총리 되면 협치 불가능하다는 송원석이가 노동부 장관은 민주노총 청구소라고. 얘네들이 있잖아. 민주노총을 색깔론으로 악마화 시킨 다음에 네. 민주노총 뭐 옛날에 지금 이진숙이가 KBS의 노조가 어쩌고 막 이런 짓거리 했던 거 똑같은 거예요. 얘네들은 내가 봤을 때 한 30년 전 미몽에 지금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아. 아, 협치 우리도 할 마음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있잖아요. 북유럽 같은 데 보통 복지국가라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들 가면요. 노조라고 하면 존경받습니다. 맞아요. 왜 공무원들도 노조 있어가지고 뭐 이제 뭐 그 시청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파업하면 도와주잖아. 잘 사는 나라가 그거잖아요.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의 소득이 그 노동 대가만큼 똑같은 맞아요. 네. 같이 대우를 힘든 일 하면 받는 더 나라가 많이 주고. 복지국가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렇지 못했던 게 문제였죠. 맞죠. 다음 거 미국에서는 한번 뭐 볼게요. 바이든은 노조 가입하라고 얘기도 네. 했었어요. 맞아요. 자, 이게 아마 담화왕에서 가져온 건데 소년공이 대통령 되고 노동자가 장관 되는 세상. 참 좋습니다. 정말 진작부터 이랬어야 합니다. 특정 개인의 감동적인 서사이기도 하지만 딱딱하게 말하자면 계층 이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며 사회적 본보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돼야지. 진짜로. 네. 네. 희망이 있는 세상이 저런 이재명 거지. 대통령 가장 가난한 집안 출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네. 또 없겠죠. 근데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장관이나 누구 임명할 때 부자들 기득권만 임명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아우디 긁은 장애노인 벌금 내준 국회의원. 와. 저게 누군지 알아요? 강선우 강선우 의원입니다. 아, 예전에 근데 그런 기사 미담들이 났었지. 있는 거예요. 진짜. 자, 다음에 이게 굉장히 오래전 보도예요. 2017년이니까 그때 추미애 대표가요. 추미애 대표가 되게 젊으셨다. 야당과 여당 대표를 동시에 했던 굉장히 특이한 캐릭터였죠. 그러니까 맞아. 정권 교체하고 나서 네. 그때 사무총장이 안규백이니까요. 아. 안규백 의원 우리 선배님. 안규백 사무총장과 포옹하는 추미애 대표. 근데 저분은 훗날 8년 후에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러네요. 자, 환경부 장관이 된 김성환 의원이 이준석 이겼던 선거도 있네요. 아, 저 노원구. 네, 노원평. 같은 지역구. 아, 그 당시 노원평. 62.9%, 이준석 24.3%. 많이 받았다.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이가 노원을 떠나죠. 네. 그쵸. 그리고 동탄으로 간 거 아니에요. 네. 아직도 근데 노원을 언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미련이 남았나? 웃겨. 마치 안 버리고 간 척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그 다음께 이제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차에 내리는 장면인데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 차가 전기차입니다. 아. 그리고 지금 사모도 차도 있는데 사모차는 수소차라고 해요. 그러니까 환경부 환경부 장관. 장관할 자격이 있는 거죠. 준비된 환경부 장관.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종이 쇠종이 같은 거 안 쓰고요. 이면지. 네, 이면지 아, 쓰시고 항상 그 뭐지 재생지 이런 거 쓰시고. 저도 한다고 이면지 많이 이용해. 너무 아까워 이런 맞아요, 종이들이. 진짜. 김성환 장관 후보자는 다시 한 말씀드릴게요. 노원구청장 할 때 노원구에서 방사능 아스팔트가 발견이 돼요. 그때부터 환경에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아. 그래서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성을 가진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 장관에 뭐 이소영 의원이 될 거다, 김성환 의원이 될 거다, 양희원 의원이 될 거다 막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김성환 의원이 낙점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릴게 노동부 장관의 노동자 출신인 것처럼 환경 보호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환경부 장관이 돼야 정상적인 정부예요 그게. 그렇죠. 환경부 장관 윤석열 때 어떤 놈이었는 줄 아세요? 설악산 케이블카 만드는 거. 환경 해치는 환경 파괴론자. 파괴. 맞아요. 장관 야 진짜 거기서 골라도 그런 사람만 골랐을까 진짜. 신기했죠 늘. 제가 방송할 때 늘 해왔던 얘기예요. 기업을 위하는 부처도 있고 노동자를 위하는 부처도 있고 환경을 조금 훼손하면서까지 개발해야 되는 부처도 있고 환경을 지켜야 되는 부처도 있다고. 그게 정상적인 정부라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그걸로 싸워야 돼. 네. 국무회의에서. 자, 주진우 현재 상황이랍니다. 누워서 침대 아 진짜 주진우는 정말 법적 처벌 받아야 돼요. 아, 네. 받아야죠. 저렇게 특검 대상자 저기 네, 뭐 피해자 대상자죠. 수준의 네, 맞아요, 예, 수사 맞아요. 대상자잖아요. 아 저렇게 침 팍팍 뱉으면 간염 괜찮나? 간에 아, 그거 없는 거 아니죠 간염 같은 거? 이 다음이 조국혁신당 최고위원회의 같은데요. 이게 지금 3년, 5년을 가지고 갈 명언 나옴. 내란 잔당 따위가 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가? 말이 많네. 말이 많네 당에서 말이 많네 내란당이. 저 양반 이름이 황명필인가 그렇죠. 네. 내란 잔당 따위가 요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많은가? 무엄하도다. 진짜. 진짜 딱 맞네. 5년 갈 명언 나옴. 아, 써먹어야겠다 진짜. 국힘당은 해산이 자, 답입니다. 장혁재님 SNS. 문정부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하자 윤석열 검찰은 배우자를 수사 없이 기소하면서 제1차 검찰 쿠데타가 시작되었다.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지명하자마자 심우정 검찰은 수사를 개시했다. 윤석열에 이은 제2차 검찰 쿠데타이다. 그리는 안 될 걸세. 그때랑 지금 상황은 많이 다르기도 한데 네. 한 번 당하면 아. 억울할 수 있는데 두 번 당하면 당하는 사람이 바보죠. 바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내일까지 청문회 그냥 대충 하고 나서 국민의힘이 아마 내일 어떤 시점에 청문회 파행할 거예요. 아, 그 전략을 그렇게 쓸 거라고. 네. 그래가지고 뭐 자료 제출도 안 하고 증인도 없어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검증 못하겠다 하고 엄프라고. 그걸로 어그로 끌어가지고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번에 그랬죠. 첫 청문회가 국정원장 후보자였잖아요. 네. 이정석 후보자. 네. 한 3, 4일 동안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하겠다고 난리치다가 지금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잖아요. 음. 그럼 욕은 니들이 먹는 거야. 다 실패. 자, 비슷한 맥락의 만평이에요. 망나니 재출동. 검찰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검찰 해체까지는 아직 15개월 남았지. 충분해. 맞아. 그래서 얘네가 이런 짓 하기 때문에 지금 15개월 이거 주면 안 된다. 맞아요. 오히려 그 이렇게 명분을 됐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저희가 네, 빨리 그냥 해야 빨리 되는. 쳐야 됩니다. 맞아요. 네. 네. 이재명 대통령 속도라면 또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6월 달이어서 3개월 안에 그 법을 통과시킨다는 게 민주당 목표여서 9월이고 이제 수사권도 이제 가져와야 되고 이제 뭐 이름도 바꿔야 되고 하는 과정들 1년 동안 준비하겠다는 거거든요. 법은 이미 통과가 돼. 올해 9월 달에. 그리고 이 법의 실시를 1년 유예한다인데 그 사이에 쟤네들이 지금 난동을 저렇게 할 피우네. 거다라고 하는 그래서 더 땡겨야죠. 그러니까요. 자, 김인수 런던에 계신 변호사님이죠. 김건희도 소환 못하는 검찰이 왜 필요해? 해체가 답이지. 무능도 유만 분수지. 진짜 저거는 검찰 얘네들은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 때문에 해체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자료를 미리 했을 그 자료를 이제서야 몰라서? 저거 보면 동업자란 생각밖에 안 그냥 들어요. 공범이에요. 공범이 네. 공범. 갖고 있었을까요? 도이치모터스. 그러니까 그때 같이 있었을 거야. 기와폰 그 그럼요. 못 가져가게 증거 인멸하는 것도 같이 한 거 삼부. 같습니다. 네, 맞아요. 골프 3부. 네. 네. 에휴. 다음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송영길 아이고, 대표 자주 그런 거 너무 웃겼어. 이거 한번 읽어주세요. 제가 읽을게요. 송영길 너무 웃김. 송영길 TV 라이브 잠깐 봤는데 구치소 안에서 지내던 방이 3층 맨 위층이라 열이 그대로 들어오는 방이라 한여름에 무지 더워서 지내기 힘든 방인데 한여름 되기 전에 나오게 된 거고 나오면서 교도소장님이랑 면담했는데 윤석열 들어오면 꼭 그 방에 넣어달라. 저게 한 문장이야 한 문장. 좀 빵 터졌어요. 쉽게 표현하면 옥탑 사셨던 거네. 옥탑방. 제일 힘든 방에 계셨던 네, 거죠. 네. 근데 그 방 내가 윤석열한테 물려줄게. 아주 쿨하게. 진짜 이런 방 넣어야 됩니다. 맞아요. 그리고 왜 송 대표님한테 이런 방 준 거예요? 일부러 준 거 아니에요? 일부러 준 것 같아요. 진짜 나빠. 진짜. 야. 그 나오셔서 그래도 진짜 나오셔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다행입니다, 진짜 저 송 기뻤어요. 이 다음 게 진짜 빵 터져요. 기대하세요. 문소계님 SNS.
김용태 저 스킨 핑클이야 뭐야? 뭘 자꾸 약속해달래? 비대위도 없는 비대위원장 주제에 밥 먹여주니까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보네. 약속해줘. 이때 댓글 하면 웃겨 보여. 핑클. 물 먹다 뿜을 뻔했네. 크크크. 아, 문세욱 뭘 의원님 약속해달래. 너무 웃겨. 제가 봤을 때 김용태가 얘가 정치를 아예 모르더구만. 김용태가요. 국민의힘 당대표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답니다. 아.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시킨 건 얘가 젊다 보니 상대적으로 가장 어려서 시켰다는 거잖아요. 얼굴마담 그때가 시켰던 아니라. 건데. 그러니까 제2의 이준석처럼 만들고 싶었던 건데 뭘 약속해달래. 약속해. 이게 어저께 문석기 의원님 SNS가 각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 엄청 돌았어요. 아, 웃긴다. 빵 터졌네 진짜. 아이고. 좋아 죽네 이 사람. 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뉴스타파 보도였는데요. 평화의 소녀상 훼손범도 리박스쿨 강사. 야, 아, 어디 안 낀 와 데가 이거 진짜 없다. 못 참겠다 얘네들 진짜. 진짜 안 낀 데가 없네. 오늘 뉴스타파 보도를 보니까 우리 동네 내란 선동 수계 윤성현 의원이 리박스쿨 저분들 기자회견을 또 도왔더라고요. 아, 국회에서 하는. 그러니까 뭐 같이 또 네, 공조했던 공범이네. 뭐가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봐야 돼. 빠지질 않는다. 아니 평화의 소녀상 같은 경우는 얘 공감력이 없어. 쟤네들이 고국이 일본이어서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예. 어우 나 씨. 친일 매국 근데 여러분 좀비. 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후원하는 극우 유튜버가 발견됐잖아 최근에. 일본 사람 그러니까 일본 기획사가 네. 한국의 극우 유튜버를 키우는 거야. 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일본은 늘 역사 왜곡을 위해서 전 세계에 네. 자금을 뿌렸었잖아요. 예, 윤석열 아빠도 그래도 예, 예. 받았고요. 예, 예. 어저께 이종배 그 프로 고발러 이종배가 고발을 당했는데 저기 깜짝 재밌었던 게 이종배의 혐의는 정확히 뭔지 아세요? 상습무고. 상습, 무고. 아니 근데 무고는 한 번만 해도 치명적인데. 무거 되게 아니, 엄벌인데. 저 진짜 저 이종배 시의원은 자기 일 안 하고 맨날 고발만 하는 것만 맞아요. 보여줬는데 네. 누가 고발 안 하나 했거든요. 예. 야. 고발 사주 받는 거 같아요. 속이 시원하네요. 맞아요. 받는 것 같고. 아 이거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고발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또 하죠 뭐. 또 할까요? 아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가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게 저 그런 죄명은 없어. 상습 무고는 없어. 무고인데 어제 우리가 방송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종배가 한 그 많은 고소 고발을 이제 상습 무고가 되는 거야. 근데 무고란 죄는 있잖아요. 그렇죠. 상습이 되면 가중처벌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눈비 오는 날 헌재 앞에서 이 사람이 3,000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극우 유튜버들이 막 우산을 씌워줘요. 뭐 이런 거를 보니까 이게 기괴하더라고요. 기업이네요, 기업. 아니 근데 얘가 국민의힘의 정치인이잖아요. 시의원이란 말이야. 네, 같이 세비 받는 사람입니다. 한 몸 뭐 한 예, 예. 몸으로 움직이는 저는 거지 그 이거 정도면. 직권 남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시의원인데 이렇게 뭐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일을 안 하고. 예, 일은 안 하고 고발을 더 하고. 와 진짜 상습 무고라는 새로운 처음 들어본. 죄명을. 예. 이 다음 거 한번 볼까요? 배현진한테 지금 배현진 국회의원 정계은퇴 척구 집회 저게 극우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아, 극우 진짜요? 쪽에서 그쪽에서. 가로세로 연구소네. 최혜병 특검에 찬성한 것 때문에. 가세현이 그런 거야. 배현진은 김건희 최혜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지금. 열심히 정계 은퇴 촉구 집회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가져오게. 네. 나 하는 김에 나올게. 거기 지역이 송기호 현 국정상황실장님 맞아요. 지역입니다. 맞네. 우리 민주당은. 송기호 변호사님 화이팅! 오늘 오후 2시에 했네요. 저거를. 그 쟤네들끼리 자중질환에 빠지는 거야 이제. 네. 잘하고 있어. 자, 이것도 빵 터졌었어요. 법원 입구에 자유평등정의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 뭐냐면 반입 금지 목록이 대놓고 써 있네요. 전혀 그렇지 않은 것. 법원에서 그렇게 자유평등정의는 법원에 없다 이런 뜻. 들어가실 때 참고하세요. 반입 금지 목록이 금지 목록. 대놓고 써 있네요. 야, 진짜 웃긴. 이제 사법부가 이렇게 욕 먹는 거는 본인들이 좀 깨달아야 돼요. 네. 네. 이참에 개혁 확실하게 당해야 됩니다. 저희 얘기 조금만 더 해봅시다. 열받는 게 진짜 어제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흉악범 대부분 이제 위로 올라가서 감형되는 경우가 개입 많잖아요. 기각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면 말도 안 되게 막 연쇄살인 수준으로 막 3명, 4명 죽여도 사실 사형 때릴 수 있거든요. 사형 집행 안 해서 그렇지.
이게 국민적 감정에서는 한 3명, 4명씩 뭐 악의적으로 죽인 놈 같으면 사형 때려주면 돼. 네. 그냥 무기징역 박아놔. 나중에 얘들 수행생활 막 10년, 20년 잘하잖아요. 네. 가석방되기도 해. 맞아요. 모범수로 그렇죠.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검사들 욕 많이 했지만 상당수는 판사들이 판결 못하는 경우도 꽤 많단 말이에요. 그 판사들이 나중에 막 그저 강력 사건이 아닌 이상 어떤 짓을 하냐면 로펌으로부터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 그 로펌과 대법관들이 아는 사이야. 그렇게 해서 서로 빼주고 감형해주고 무죄내주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건드리냐고. 여러분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 이전에 여론조사 저 기억이 나거든요. 검찰에 대한 신뢰도 못 믿겠다가 국민 75%였어. 네. 법원에 대한 신뢰도 못 믿겠다가 75%였어. 오죽했으면 유전 무죄 네, 유전 네. 유죄가 나왔을 거야. 맞아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오염되다 보니까 그런 건데 판사와 검사들의 카르텔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지기현님 같은 애들은 대놓고 내란 속에 석방해 준 거 아닙니까? 네. 서울대 조희대. 법대 어. 내란과 출신들 검찰과 사법부 네. 그게 판사들 통하니까 조희대가 대선에 개입했잖아. 맞아요. 그 사람부터 저는 단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봐요. 그리고 네. 불황형 뭐 범법자들 있잖아요. 네. 특히 뭐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800원 버스 기사 이런 경우는 판결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상당수가 저러고 앉아서 기득권 누리면서 감히 니들이 나를 건드려? 아니 선출된 권력이 왜 걔들을 못 건드려도 걸릴 수 있는 거지. 당연하죠. 자, 네. 그다음 한번 보게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 유명한 영상이기도 한데 김혜경 여사가 아무한테도 남편한테도 알리지 않고 세월호 침몰 직후에 팽목강에서 그 봉사활동했던 아. 그 영상이 나중에 이제 화제가 됐었죠. 아. 왜냐하면 저 김혜경 여사의 남편분은 시청에다가 세월호 네. 길을 걸었을 정도로 예, 예. 저런 게 진짜 진심이 우러나는 네. 봉사 아니겠어요? 누가 봐도 다 알 수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 너무 다른 사람을 봤었잖아요. 풀 그렇죠. 메이크업하고 막 옷도 갖춰 입고 비닐봉투 들고 마치 뭔가 맞아요, 맞아요. 청소하는 듯한 맞아, 그림. 쓰레기 줍고 다니고. 아, 예, 예. 쓰레기 노란색 옷 줍는 입고. 건지 노란- 쓰레기인지 구분이 안 돼. 액세서리 같이. 그런 거 기억하잖아요. 노란색 옷 너무 입고. 진짜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 김혜경 여사를 뭐 법카 어쩌고저쩌고 악마화를 시켜놔서 본인이 대선 때 160군데를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잔뜩 이제 긴장해가지고 개신교 목사님을 만났는데 우리 새날 쇼츠에 나오죠. 만났는데 목사님이 친정에 온 거라 생각하고 편하게 계시라고 했더니 그 말에 눈물. 오해를 했다는 거잖아요. 어. 그 이유가 특히나 개신교 쪽에 어떤 한 정파들이 왜 극우 쪽의 얘기를 계속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내외분을 악마화했던 걸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속이 상하셨겠어요. 네. 본인은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러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사실 저분은 캐릭터로 보면 굉장히 스마트한 도시녀자예요. 그렇죠. 좀 그래서 이렇게 경쾌하시고 이재명 맑으세요. 대통령을 사실 도시화 아. 사람 만든 거에 그러네요, 그러네요. 외식하자 그러면 반바지 막 스리퍼 째째 끄고 나오고 이 사람 청개구리 옷 입고 막 아, 티셔츠. 예, 예. 청개구리 티셔츠 입고. 아, 그래. 본인이 이재명 대통령 성장한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 어떤 삶의 애티튜드는 김혜경 여사한테 많이 배운 측면이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과 얘기 아직도 하시는 분들 아가리를 막 왜 그러냐면 배모라고 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 사람이 사실 참칭을 되게 많이 한 거죠. 아니 이거 법카로 사와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맞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카를 쓴 사람으로 막 인식시켜가지고 악마화 시키니까 지금도 극우 쪽에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나오니까 SNL 같은 데서 막 법카 갖고 맞아요. 내가 설나연 씨가 가지고 뭐 저는 법카 안 써요 뭐 이런 식의 조롱도 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난 대선 네. 당시에 생방송 중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말도 안 되는 소고기 사건. 맞아요. 와. 그때 나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KBS 뉴스 단독으로 나왔었는데 그 몇 년 전에 배모가 소고기를 사와. 소고기를 팩으로 사서 사와가지고 가격표를 띄라고. 떼요. 그게 어떻게 추정이 됐었냐면 네. 본인이 일단 사. 그래가지고 먹다가 남았으니까 싸먹어도 좀 드세요라고 줘. 네.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거를 법카로 바꿔. 아. 그런 스킬을 되게 많이 썼던 거예요. 그리고 샌드위치 같은 것도 그래. 회의에서 참모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샌드위치 여러 개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성남시 법인카드 중에 이런 게 있었어. 법인카드로 과일을 왕창 사. 법인카드도
일종의 특수활동금처럼 한도가 있잖아요. 그럼 100 몇만 원어치를 사. 그럼 쟤네들은 그 어떻게 악마화 시키냐면 과일을 100 몇만 원어치 먹었던 과일을 코끼리냐며. 막 그죠. 이준석이 졸업 말도 안 되는 그게 소리. 뭐냐면 그 직원들. 한도가 있는 직원들도 아니야. 그때 그 어린이집에 예, 아 맞아. 어려운 어린이집에다 그거 기부하고 이러는 근데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진실을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계속 악마화 시키니까 이번에 이제 외교 나갈 때 딱 옷 세 벌 가가지고 그래도 우아하잖아요. 네. 김혜경 여사의 얘기였고요. 박찬대 의원이 아직 안 오고 있어서 박찬대 의원님 10분 지각입니다. 아 그래요? 더 길게 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만 보겠습니다. 지금 트럼프와 윤석열인데 그러다 맞는다. 지금 저 자세히 보시면 재밌는 거라 지금 트럼프는 마가라고 써 있잖아요. 네. 윤석열은 좆바가라고. 모자에. 그러니까 지금 의회 패싱 위헌 공습해가지고 그러다 맞는다라는 제목으로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지 처맞기 전까지는. 네. 타이슨이 한 말이죠. 저는요 저 트럼프는 나는 미국에서 탄핵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술 마시면서 너 네가 지금 몰라서 그래 나 봐 이거잖아. 그렇죠? 맞아요. 네. 아,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쳐 맞아. 탄핵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그 전쟁을 마치 본인이 중간에서 협상을 하게 해서 중재한 것처럼 또 뭐 언프를 하던데 이 상황이 본인에게 유리하게 될지 불리하게 될지 좀 더 예. 지켜봐야겠더라고요. 기가 막힌 타이밍에 속보가 뜨네요. 아. 저 윤석열이를 내란 특검이 윤석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 청구했다. 어디 내란 특검? 내란 특검. 아 지금 특검들 세 개 중에 누가 제일 빠를지 저희가 경쟁할 건데 내란 특검이 우선 조은석 특검 최혜병 특검 분발해. 거기 얘기는 먼저 나왔는데 그죠? 김건희 특검 빨리 김건희 신변 먼저 빨리 빨리 해. 데려가세요 빨리. 예? 우리 너무 즐거운 것 같아. 누가 아산병원 누가 찾아와. 잘하나? 아산병원 빨리 아산병원 18층에 있어요. 옥상 가면 담배 피고 있을지도 몰라. 빨리 가서 잡아가세요. 집도 뵙고. 아유. 그 윤석열이는 필연적으로 때가 언제냐에 따라 달라지지만 바로 입고되고 못 나오죠. 평생 못 나온다니까요. 네, 네. 나는 김건희한테도 징역 한 20년 나올 거라고 봐요. 네. 또 오히려 건강을 찾을 겁니다. 그 부부들이. 우울증 싹 사라집니다. 가서 네. 규칙적인 생활하고 잠도 잘 자고 술도 주는 밥 끊게 될 먹고. 거고. 예, 예, 예. 예. 이게 이렇게 됐어야 돼. 뒤돌아보면 이재명 후보랑 0.73% 1%도 안 되는 차이로 이겼어요. 그러면 나는 보수 쪽 대통령이지만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 지금 우리 통처럼. 대통령이 크게 통합하는 맞아요. 우두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김건희는 윤석열이가 좀 검사 출신이다 보니까 약간 과격한 측면이 있잖아요. 진심으로 자기 남편이 좀 부족한 걸 메꿔주는 상황이었다면 지금도 임기 중이었을지 몰라요. 맞습니다. 기대할 거 기대하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 오히려 뭐 베갯머리 송사라 그래서 오히려 남편이 잘 못하면 밤에 자기 뭐 이런 거 해요. 그 약간 보충해주고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부인 역할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본인이 나서가지고 야 너 전화기 갖고 와봐. 이거 똑바로 안 해. 야 국정원장 불러. 이딴 짓을 한 거니까 지금. 야 제가 있잖아 저번에 최수근 상병 때 너 있잖아 이정호 뭐 이야기해가지고 지금 네가 그때 이야기하고 내가 저 대통령실 가가지고 경로했던 거 아니야. 네가 안 그랬으면 내가 그렇게 지금 특검 그거 하나 안 받을 거 아니야. 네가 계엄을 똑바로 했어야지. 내가 하란 대로 안 해가지고 지금 이게 망한 거냐? 술이나 먹고 맨날 까먹어서 그런 거지. 너 지각해가지고 계엄한다. 야, 그럼 네가 10년 전에 그 주가 조작할 때가 그거 나한테 10원이라도 줬냐고 그래서 내가 경찰 이거 걔네들 막 내가 너 때문에 인생 조진 사람이야 이거. 이럴 때 막 집어 던지고 한다면서요. 엄청 깨기도 한다면서요. 너 좀 맞아야겠어. 고모스 어딨어? 고모스 어딨어? 네가 그저께 그거 뛰어내린다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지금 보리밥집에 가서 그냥 소주 그냥 2병 마시고 들어왔어. 내가 게임하라 했지 개엄나라겠냐 이러고 들었어. 야, 윤석열 그래서 일단 체포를 때려요. 미치겠다. 그 체포영장이 이틀 가거든요. 네. 그 사이에 구속영장 때려가지고 영원히 입고시키는 그런 건데
진짜 똑같은 것들끼리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딱 보여주는 거예요. 네. 아니 이렇게 역사상 대통령이 체포영장 2번 맞는 것도 처음 아니에요 지금? 부인도 부인까지 그러니까 이제 장모까지 맞을 수도 있어요. 지난번에는 관저라는 좀 큰 위치에 그러니까 공간이 넓었는데 지금 아파트 문만 따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이게 앞으로 우리 올라가면 굉장히 불행한 역사긴 한데 맞아요. 한편으로는 값질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아주 오랜 역사 동안 계속 내려온 이 적폐들을 저희가 한 순간에 일망타진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에 대해서 정말 축복받은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네. 박찬대 의원 때문에 지금 상황 보여줬는데 빨리 오시기 바라고요. 아 진짜 사실 부부라고 하면요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네. 나한테 주가조작 사건 덮어달라고 해봐봐. 아 자기야 나 그 큰일 나서 주가 의자 걸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해봐. 무마 좀 해봐. 박찬 씨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돼야지. 진짜로 그렇게 공직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아, 근데 이미 윤석열은 그때 바로 전화하죠 딴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거 빨리 막아 뭐 이랬겠지. 거기 그런 수사검사 이지경 누구야? 된 거지. 수사검사 누구야? 좀 어떻게 처리해봐. 야 장모권도 좀 처리해봐. 그 범죄 집단들이 그동안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네.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아무렇지도 오랫동안. 않게. 예. 예.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저게 뭐냐면은 김민석 후보자 표정 한번 보세요. 주진우를 쳐다보는 표정 한번 민석 보세요. 좀 좋고. 땡겨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긁힌 주진우를 보는 민석 초코. 이게 뭐냐면은 이거 남의 청문회장. 남의 청문회장에서 왜 저래? 크크크. 그러니까 본인이 주인공인 줄 안 되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도 네. 그죠? 표정 봐. 우리는 주어가 없이 얘기했는데 급성 관염. 네. 전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 주진우 의원이 급성 간염인 것도 알았고 그것 때문에 군대 면제된 것도 이제 알게 됐죠. 야 표정 한번 보세요. 표정이 이제 물론 뭐 째려본다 이런 것부터 아니에요. 순간포착이기 때문에 꼭 그런 의미를 많이 담을 수는 없지만 좋겠다 주진우는 지금 내가 봤을 때 저 병역 문제 떴어? 논란 될 거예요. 이제 수사 들어갈 수도 있어. 맞아요. 저 수사해야 저 돼요. 고발하면은 맞아요. 네. 수사해야 돼요.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맞잖아요. 만약에 주진우가 우리 쪽에 인사한테 인사했으면 아유. 당연히 바로 바로 고발했을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만성 간염이었다면 이게 문제가 안 돼요. 급성. 만성 간염이면 지금도 치료받고 있다는데 네. 그러니까. 남의 질병 가지고는 우리한테도 쳤던 드립이야. 네. 근데 지금 희한한 게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그러니까. 질병이라는데 그 급성이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돼요? 병명도 그러니까. 모른다니까요. 네, 본인 그 군 면제할 때 병명도 네. 저 사람은 네. 고등학교 때부터 치료받고 있었어요. 뭐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수사해봐야 돼요. 그 우리도 급성이 궁금하잖아. 그치, 이상하잖아요. 예전에 무슨 연예인들이 어떤 연예인은 군대 안 간다고 막 치아 다 빼고 막 이런 일 있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야 비교해보면 그때 범죄 취급해서 막 수사받고 이랬던 걸 기억하고 너무 왜- 쉽게 안 간 것 같아. 네. 연예인한테만 그렇게 잣대를 들이대고 정작 이렇게 공직자들한테는 이렇게 슬렁슬렁 수사해야 넘어가니까.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 초코 우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님이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 약간 엿됐다 뭐 이런 표정인 것 같은데. 왜 그래? 저는 여기 지금 이번에 급성 간염으로 이제 군 면제된 것이나 부동시로 군 안 간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밝혀진 건 아니지만 그거 재수사해야 돼. 이 20대 남성들 여기 분노해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요. 네, 오히려 20대 남성들. 지금 마달자님도 저도 급성 간염이었는데 군대 육군 25사단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박선훈 의원이 급성 간염을 이야기했어. 네. 이거 내 이야기다. 이거 급성 간염을 이야기. 그거 웃기다고. 그거 한 5번 6번 본인이 얘기하던데. 그러니까 급성은요 네. 갑작스럽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낫는 맞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는데 그러면 정상적이면 급성 간염이 낫기를 기다려서 만약에 제 말이 성립이 되려면 만성 간염이 돼야죠. 맞아요. 말이 안 제가 되는 뭐 이게 적절한 비율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있으니까 제 네. 얘기를 하자면 제가 임신을 했을 때 임신성 지방간을 알았었어요. 네. 근데 아이를 낳고는 다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군대 가기 전에 이 사람 지금 급성 간염이 그런 게 네, 아니었을까. 네. 비슷한 걸로는 원형 탈모가 있어요. 이게 탈모로 나이 먹어서- 면제되진 않죠? 나이 먹어서 이 라인이 올라가는 건 이제 정상적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엄청 그렇죠. 또 낳잖아. 집약적으로 받으면 구멍이 생겨요. 동전 모양으로. 네, 네. 그게 원형 탈모잖아요. 그건 나중에 낫는다. 맞아. 맞아. 아, 스트레스성 맞아. 네, 탈모. 네. 자 요즘 분위기가 이렇답니다. 네. 자, 가운데 대통령 놓고 아우. 지금 제명 기특해, 제명 귀여워, 제명 일잘해, 제명 응원해, 제명 행복해, 제명 건강해, 제명 응원해, 제명 내 자부심 이렇게 해가지고 귀엽다. 여러분도 있죠. 이 분위기를 끝까지 가지고 가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게 만들고
이재명 정부 성공의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정권 재창출입니다. 그렇죠. 정권이 바뀌면은 또 다시 뒤집어지는 어.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갈라지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진짜로요. 네, 정말 만약에 그럴 일은 없다고 저희는 다 믿지만 정권 만약에 탈환 못하면요. 저놈들 정말 철저하게 준비해서 계엄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예, 예, 예. 실패하는 그러니까 그 김용태가 네. 임기 끝나고 약속해. 재판 받겠다는 약속해줘. 헛소리를 하죠 아직도. 예, 임기 내내 다 나는 클리어 시켜야 된다고 봐. 맞습니다. 아니 증거가 없는 재판을 증거가 없는 수사를 이재명 대통령이 샘플을 하나 보여주는 거야. 김용태만 들어보자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차피 이제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성공 시대를 맞고 또 이게 완전히 성공하려면 정권 이양이 당연히 민주당으로 뭐 민주 정권으로 가게 되는 수순을 밟겠죠. 그러면 그때는 재판 아니라 그 이상이 돼도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기자회견 한 게 있는데 압수조서라고 해서 김용 전 부원장 재판 관련해서 이제 관련자들 압수수색한 물품들 조서가 있어요. 거기에 이 사건과 관련도 없는 이재명 그 당시 대표를 피해자로 아예 대놓고 써 있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즉 정치 검찰이 아예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어떻게든 뭐 정치적으로 사망시키려는 그런 목적지를 정해놓고 그 주변이랑 가족이랑 다 털어가지고 네, 네. 이만큼 나온 걸 이미 했다는 그 증거가 나온 네. 거예요. 다 바로 잡아야죠. 네, 잡을 네. 수 있게 되겠죠. 예. 여러분 그 박찬대 의원이 빨리 오시길 바란다면 구독 좀 해주시고요. 구독, 자,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이님 정말 멋진 내각 임명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같습니다. 저도 혹시 모르니 전화기를 24시간 손에 쥐고 국민 모두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급하게 전화 옵니다. 우리 모두 이재명 정부의 일원입니다. 근데 제가 강선우한테 축하 메시지도 그렇게 보냈다는 것처럼 장관직을 맡는 게 이재명 정부에서는 무슨 꿀벌 이런 게 고역이야. 아니에요. 고통이지 고통. 네. 그러니까 이게 좋은 자리가 아니고 사실은 저 양반이 날 미워하나? 이럴 때 임명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자, 제이님 상습 무고 이종배, 상습 슈퍼챗 제이 둘 다 수사를 촉구합니다. 가중처벌로 2만 원 보냅니다. 재밌네요. 아, 자, 최지성님 오늘 들었던 얘기 중 최고입니다. 윤석열 구속영장 청구. 네. 그러니까 지금은 구속영장이 아니라 체포영장이고 체포영장. 그러니까. 체포영장 청구를 방해했던 사건이 있잖아요. 네, 예. 경호처 동원해가지고. 네. 아. 김성훈 씨. 그걸 다 기각시켰잖아요. 네. 지금은 체포가 되고 나서 체포되고 나면 이제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겠죠. 멧돼지 포획도 그렇게 힘들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근데 약간 그때도 그랬어요. 하도 윤석열이 안 나오니까 집에서 사병들, 그러니까 경호처를 사병으로 이용해서 안 나오니까 어디 음식 쪽이 맛있는 거 어디 냄새 튕기면 예. 기어 나온다 뭐 이런 얘기도 실제로 있었죠. 실제로 가능할 것 아, 같아요. 예. 총알도 지급했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그때? 가슴 아프지만 미아킴님 오랜만이시네요. 윤석열 성대모사 최고봉은 역시 푸나님이신데. 아, 이건 진짜 인정. 제일 똑같아요. 좋은 건가요?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임세은은 아까 김건희 1위라 그랬잖아요. 외향적 김건희. 마차님은 약간 내향적 김건희야. 심리적. 그러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이걸 잘 못해. 그러니까 내가 즉석으로 던지면 임세은은 막 던져가지고 대충 맞춰 합을. 막 던져. 인정. 아니 저는 지난번에 정말 어디 길 가다가 그때 새날에서 나온 그 푸나님이랑 저랑 이렇게 티키타카한 그 쇼츠가 막 200만 300만 본 게 있어요. 근데 정말 어디서 딱 가는데 저 사람 어떤 분이 저를 보더니 김건희 이름을 모르고 어디서 봤어 이거. 아류 김건희도 아는데 김건희.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윤석열이 내란 일으키고 나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어요 국민들이. 네. 지금은 어떤 거냐면 심리적 우위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자체가 지금 김건희랑 둘이 구석에 몰려 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도관에 든 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엄청난 우위에 서 있다 보니까 방송하는 게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도 맞아요. 윤석열 석방됐을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잠을 제대로 못 진짜. 잤잖아. 매일 속보 뜨나 뭐 하나 하고 잠 깨고 저는 내란성 불면증. 무서웠어 진짜. 지금 좀. 이제 예.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체포 과정도 지난번처럼 지지부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지금 오히려 가장 사실 저희가
좀 누려야 할 때인지 아닐까. 이렇게 오히려 칼집에서 빼서 뭔가 찌르기 전이 제일 무섭지 않아? 너 맞아. 맞을래 하고 있을 때가 죄송합니다 이런 말까지 해서. 네. 아니 뭐 그리고 헬기 뛰어가지고 베란다 치고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서 이제 독침 이렇게 훅 한번 쏘고 뭐 이렇게. 어쨌든 빨리 구속시켜야 돼요. 네. 아니 근데 그 윤석열이 김건희 뭐 밤새 면회 가서 뭐 간호도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더 쉬워졌어. 거기 병원은 뭐 막 제지한 사람 없잖아요. 거기 가서 잡아오면 제일 빠르죠, 둘 다. 그리고 정말 간호를 했는지도 미스테리죠 사실. 네. 누가 누굴 간호를. 여러분 김건희에 대해서는 아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부인의 전설로 남는 거예요 지금.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까? 전 언론에서 아직도 김건희 여사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게 되게 열받더라고요. 너무 저도 여사 짜증나요. 그만 무슨 썼으면 여사야 좋겠어요. 네, 여사는. 오늘도요 김건희 네, 저 헤드라인. 논문 표절 뭐 확정 이렇게 하는데 대다수 언론이 김건희 여사 이렇게 써요. 학위 취소 뭐 썼는데 파면된 대통령 부인한테 왜 아직도 여사라고 부릅니까? 그러니까 김건희 언론이랑 씨 하면 되지. 검찰은 길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 그래서 세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한덕수 청문회 할 때 한덕수는 이제 민주당에서는 아예 첫 총리니까 좋게 가자 해서 그냥 넘어갔다가 지금 이 사단 난 거잖아요. 그때 고소고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근데 했어도 수사 이렇게 들어가지 안 했죠. 않았겠지만 그래도 좋게 넘어가줬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그냥 맥시멈으로 항상 맥시멈으로 때려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 탄핵에 대해서 파면된 대통령의 부부거든요. 네. 그러면 그 뒤에 호칭은 생략하는 게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냥 일반인인 거죠. 근데 아직도 쓰고 일반인보다 있어요. 못한 거죠. 박근혜 때도 박근혜 파면되고 나서 그냥 박근혜라고 불렀어요 언론에서. 그럼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하나가 이루어지면 돼요. 윤석열 당선 무효를 시키면 돼요. 네. 다 그거 가야죠. 그거 저희가 고발해 놓은 건 있습니다. 지금 조사 받고 구약 있어요. 성경 지금 외운다 뭐. 그러니까 윤석열 자체가 선거 온갖 사무실. 부정선거 이런 뭐 개표 조작 이런 게 아니고 네네. 총동원된 부정선거를 통해서 그게 무효가 되면 네 국민의힘 개털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자체는 아예 대통령이었던 적이 없는 무효가 되는 거예요. 경호도 안 토해야지. 붙는 거죠 이제 경호도. 그 경호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거 얼마나 꼴보기 싫었습니까? 맞아. 지가 뭔데. 그래서 아니, 이제 경호 필요 없는 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가 얼마나 있고, 좋아 있고, 국가에서 그러니까 관리해주고 맞아. 우울증도 안 생기고. 잠깐만. 아니, 지금 들어오시면 안 돼요. 들어오시면 안 돼요. 방송 중입니다. 네. 너무 해맑게 막 쑥 들어오시네. 의자가 준비가 아직 안 너무 돼 있어. 반가우신 거예요. 잠깐만요. 정리해 주세요. 함지방님, 최범님을 대한민국 홍보대사로 개봉 돌림 갑자기. 주진우 청문회 잘 봤습니다. 내란당과 멧돼지 사장 근현대사 교과서에 박제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자 일단 최범님 빠지시고 네.